안녕하세요. 조혜담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연구원 2023년도 중점과제 중에서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산업혁신정책실의 조재한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의 조재한입니다. 저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잘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둔화와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2000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 제품 등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이들 10대 품목들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60%에 가깝다는 점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동력 부재 속에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우려 속에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목표로 역동적 경제 성장으로의 재편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국정 목표 2번을 통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정책 핵심 목표로 삼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재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사실 많지 않았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산업별 역동성 현황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우리 경제와 이 산업의 역동성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진입의 퇴출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Modify Lien Index를 활용하여 산업 내에서 세부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변화였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을 통해 산업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 측면에서 역동성은 어떤 상태인지. 네, 전반적으로 저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역동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진이 집중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입과 퇴출의 둔화는 특정 제조업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기업의 역동성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산업마다 역동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Modify Lien Index를 보더라도 국내 산업 구조의 역동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역동성처럼 이러한 산업의 역동성도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 비중 확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산업의 역동성이 잠깐 늘어났었는데요. 반대로 최근의 경제 충격인 코로나19 시기에는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불황이 오히려 한국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줬던 반면 코로나19 동안에는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의 역동성은 주로 기업의 퇴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신규 기업 진입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업이 실제 산업에 들어와도 그게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출과 밀접하게 산업 구조의 변화가 관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 퇴출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전체 한국 산업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연구는 저희 연구진이 OECD 산업정책 프레임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투자 부분에서는 기업의 신규 진입이 실제 산업 역동성 회복과 구조 전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투자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되고요. 실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와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투자 부분에서 기업의 신규 진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금융 부분에서는 신산업 창출과 핵심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의 선도 기업들이 어떤 신산업과 핵심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하여 모태 펀드를 운영하여 신산업 벤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해외 투자 제한 한도를 조건부로 올리는 등 신산업 벤처기업 투자 시 한도 계산에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국내 선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산업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금융 부분에서는 신산업 창출과 핵심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업 생태계 부분에서는요? 기업 생태계 부분에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기존의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의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귀할법의 대상을 확대 정비해서 기업의 사업 재편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하고 한계 기업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후적으로는 한계 기업을 정상화하거나 퇴출하기 위해 기초법을 보완하고 연장해서 신속한 기업 정상화와 저성과 기업의 원활한 퇴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서 한계 기업 퇴출로 인한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기업 생태계 부분에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한계 기업의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산업기술 부분에서는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도전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R&D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기술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와 과제 선점 방식을 개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임무지향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각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전문성, 도전성, 조직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 R&D 전략 수립과 실행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유인책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오히려 방향성이 확실하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께서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연구는 산업정책연구본부의 2023년도 중점 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내용을 제안하기보다는 이슈를 먼저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연구원에서 제안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들이 역동성 저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건 또 다른 연구의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정책 연구에서는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가용성 등의 문제가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중점 과제로서 투자, 기술, 금융, 기업 생태계 등 다양한 산업정책 기능별로 정책 제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세부 분야별 정책 과제에 맞춘 연구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연구들이 후속 과제로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역동성 관련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은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내 역동성이 실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네, 오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조재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 성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업연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